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교육 여섯 번째, 파이썬 기초교육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함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수는 변수, 데이터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는 요소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함수 첫 번째로 함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를 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장점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함수들을 구성할 때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오는 매개 변수, 그 다음 세 번째 반환값, 이 주요한 두 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함수들의 종류들 중에서 내장 함수, 파이썬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냥 사용만 해도 되는 내장 함수, 그리고 파이썬 안에는 없지만 밖에 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함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클래스로 만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쓰여지는 객체 안의 구성 요소의 메서드, 그리고 우리가 배운 함수와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센세이션하게 많이 쓰는 최신 기법인 람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자, 들어가기 앞서서 함수. 자, 함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능을 하는 블랙박스다. 우리 차에 보면 블랙박스 같은 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보면 요즘 급식으로 불리는 걔들 배우는 그 수학 시간에 보면 요런 그림, 뭐 초등학교에도 초딩들도 이런 걸 배우는 것 같다, 그죠? 간단하게 함수는 어떤 입력값을 탁 넣으면 안에서 뭔가 찌지고 뽑고 어떤 기능을 하면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 출력값으로 나오는 거죠. 출력값.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 그리고 안에서 뭔가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왼쪽의 그림, 오른쪽의 그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데이터의 고급 데이터 종류 중에서 리스트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리스트 5개의 값을 가집니다. 뭐 78, 56, 67, 95, 82. 이 5개의 값을 가지는 하나의 리스트를 착 넣으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냐면, 예를 들면 5개의 평균을 구해 가지고 그 평균을 계산을 해서 출력으로 평균이 75.6이네 내주는. 그래서 함수는 뭔가를 입력받아서 뭔가를 결과를 내는 이런 기능을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자, 함수 def, define의 약자인데 def부터 중간에 보면 return average라고 돼 있죠. 요까지가 함수입니다. 함수. 이 함수를 만들어서 밑에 사용을 할 건데, 자, 이 함수는 대략 보니까 자연어처럼 흐름으로 오시죠. mylist라는 거를 뭔가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함수명은 list underbar aver, average 뭐 약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네요. 그렇죠? 함수 이름을 list aver이고 가로 열고 닫고의 myList를 받아요. 그럼 myList를 받아서 식은 뭐 좀 나오는데 포문이 있죠. 포문에서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sum이라는 함수에 있는 그 지역 변수에다가 넣고 계속 누적 연산을 하면서 합계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구해지면 반복물 도면서 밑에 보면은 sum 나누기 myList의 길이, 여기서 뭐 5가 구해지겠죠. 5개를 집어넣었으니까 5분의 합계를 하면 average가 나오죠. 그리고 그 합계를 밑에서 return average라고 해서 구한 average를 반환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게 함수인데, 밑에서 보면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여기 보면 78부터 78, 56, 67, 95, 82에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 데이터를 하나 준비하고, 이 데이터를 그 아랫줄에 list underbar ever라는 함수에 집어넣죠. 리스트 1을.
그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함수에 집어넣으니까 평균이 구해져서 AVR1에다가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값이 출력을 해보니까 프린트로 75.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시가 이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사용하고 그뿐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또 함수의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면 함수는 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서브 프로그램. 그러면 만대로 메인 프로그램, 서브 주연, 서브 남주 여주, 그다음에 뭐 주연,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주인공 있고 조연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라고 하면 부 반대말은 메인인데 메인이 뭐지? 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코딩하는 전체 코드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 그렇죠? 전체 코드고요. 여기서 함수는 부분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부분 프로그램 무슨 의미냐니까 부분 프로그램 일단 차치합시다. 그러면 함수가 없이도 잘 만드는데 왜 만들까? 구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구조화한다는 말은 묶음으로 구현을 해서 좀 묶어주는 거죠. 우리도 뭐 뭔가를 정리한다고 하면 뭔가 박스에다가 탁탁탁 넣기도 하고 그 폴더를 정리한다고 하면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폴더로 탁탁탁 나눠가지고 막 넣기도 하잖아, 그죠? 그 최소 단위가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의 그림을 보면 함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작업,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나온 어떤 리스트의 평균을 구해내는 일을 한 3번 정도 한다고 칩시다. 평균을 구하고요. 5개 폼은 돌면서 하겠죠. 또 평균을 구하고요. 또 평균을 구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평균 구하는 걸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함수를 사용하는 코드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함수를 만들 겁니다. 어떤 함수냐면 어떤 리스트를 하나를 받아서 5개든 6개든 리스트 하나를 받아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함수를 3번 쓸 거니까 3번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코드가 정말 간단하게 함수만 불러서 쓰면 되니까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작업을 정의라고 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작업을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실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함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 좀 어려워지만 천천히 보시면 뻔히 아는 내용이 다 반복됩니다. 자, 왼쪽에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어떤 리스트 5개의 값이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면 리스트 5개의 값이 있죠. sum이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요. 리스트 1. 자, 반복문 돌면서 합계를 구하고 합계를 길이만큼 나눠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출력했습니다. 좋습니다. 5개 돼서. 자, 그다음에 리스트 2는 10, 20, 30 3개의 값이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리스트 2에서 반복문을 돌면서 값을 꺼내서 누적을 하죠. sum은 sum 플러스 1로. 그러면서 합계가 구해진 거의 길이만큼 나눠서 나누기 3을 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10, 20, 30에 평균인 22m 출력되죠. 프린트했고. 마찬가지로 리스트 3에서는 4개의 값 1, 3, 5, 7 뭐 홀수 정도 되겠네. 4개 정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코드를 돌려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1, 3, 5, 7 평균 4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함수죠. list aver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놓고요. 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 5개의 값이 있는 리스트 넣어서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정확하게 list underbar aver 여기 있죠. 여기 list 1을 집어넣으면 딱 평균이 구해져서 AVR1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그럼 AVR은 출력하면 75.6. 이번에는 3개짜리. 그리고 또 보니까 리스트 언더바 AVR 리스트 2를 넣으니까 또 탁 10, 20, 30의 평균 20이 AVR2에 들어가고 AVR2 출력을 보니까 20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AVR2 변수도 필요 없어요. 1357이라는 리스트 3를 만들고 이 함수 안에 집어넣고 바로 출력을 해보니까 4.0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쓴다는 건 함수는 한 번 만들어 놓고 3번 탁탁해서 뭔가 함수 하나를 만들고 묶인 느낌이 좀 드시면 되는 거고, 자, 함수는 여러 번 사용해야 이득이 되죠. 한 번 만들어 놓고 3번, 4번, 5번 여러 번 반복해서 쓸 때
그 기능을 역량을 많이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작의 흐름을 보시면 동작의 흐름 메인 프로그램에 이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쓴 모든 코드가 메인 프로그램이고요. 메인 프로그램.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으로 타면 함수를 탁 만나잖아. 그쵸? 그러면 함수를 만나면 함수를 가서 쭉 실행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줄 실행하죠.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트 1은 똑같습니다. 78, 56, 67, 95, 80이라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줄에서 list underbar ever라는 함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건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함수를 만나니까 함수 만나서 뭐 list 1이란 걸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니까 이때 어디로 가냐면 함수가 있는 부분이요. 원래 한 파일에 있는 건데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정의된 만들어진 부분으로 가서요. myList list 1이란 걸 myList에서 받았네. 그리고 야 폼 돌면서 막 계산하고 에버러지 길이 나누고 리턴 에버리지까지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두 번째 줄 왼쪽에 두 번째 줄로 들어와서 AVR1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VR1에 집어넣고 그 AVR1을 출력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2돈 3개짜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AVR2는 리스트 에버는 또 함수를 또 사용하죠. 그러면 이때 또 어디 가냐면 오른쪽으로 가서 쭉 전체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AVR2에다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면 제일 밑에 줄 왼쪽에 리스트 에버 리스트 3 자, 여기서도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오른쪽으로 가서 쭉 실행해서 갑니다. 사실 이 코드를 오른쪽 왼쪽 나눴지만 실제 코드에서는 한 군데 다 있죠. 앞에 있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함수를 있는 데 가서 실행하고 그래서 동작의 흐름은 이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동작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해서 함수를 코딩해서 활용을 해야겠죠. 간단합니다. 함수 활용법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코딩하는 법 두 가지란 이야기죠. 자, 두 가지가 아니고 두 단계란 이야기죠.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만듭니다. 두 번째 사용합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그래서 만든다는 거를 정의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define 그리고 사용한다를 좀 공식 용어로 호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출한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코드 똑같습니다.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자, 만들 때 보니까 def라는 뭐 키워드를 하나 붙이고요. define의 약자 def 그리고 list underbar aver 내가 함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함수 이름 있죠. 그리고 소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안에 뭔가 myList 매개 변수라는 걸 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땡땡 뭔가 폼은 만들 채처럼 콜론을 찍어주죠. 그리고 함수 안에 기능적인 내용들을 sum은 0부터 return average까지 쭉 써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조금 특이한 게 return average 뭔가 average 평균값을 리턴해 주는 것도 있구나. 어쨌든 왼쪽과 같은 형태가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함수를 사용하는 건 어디 사용했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두 번째 줄 list underbar ever list 1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또 밑에 보면 여섯 번째 줄 list underbar ever list 2 그리고 마지막 번째 줄 list underbar ever 그러니까 list underbar ever가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들고 사용하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야 될 거는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뭔가 살펴봤는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예제를 많이 퍼더보면 이렇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자전거 타듯이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코드에 여러분들 익숙함을 위해서 똑같은 코드를 씁니다.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 자, 첫 번째 줄에 예제 코드를 보시면 def라는 키워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list underbar aver 함수 이름을 써줍니다. 함수 이름, 함수명. 함수는 왜 이름을 씁니까? 이름을 쓴단 말은 나중에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소괄호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소괄호 열고 닫고. 자, 소괄호 열고 닫고 자리는
매개 변수 자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함수에서 df 함수명 소괄호 정리됐죠? 기본적인 거. 자 소괄호 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메터라고 표현합니다. 파라미터. 그리고 의미는 뭐냐면 입력값입니다. 입력값. 함수에 들어오는 값, 입력되는 값이고, 여기서는 밑에에서는 myList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코드에서 제일 마지막 젯줄에 보면 return이라는 키워드 return 옆에 averag라는 변수명이 하나 있죠. return 뒤에 있는 이 변수명은 뭐냐면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반환값. 반환값은 말 그대로 반환을 해주다 돌려주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출력해주는 값입니다. 출력값. 그래서 average를 출력값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 했나? 아니요. 이때까지 그러면 썸은 0부터 폼은 돌려가지고 에버러지 썸 나누기 랭 하는 요거는 기능이죠.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또 기능이긴 합니다. 그렇죠? 안에 뭐 동작하는 기능.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는, 리스트의 값을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게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환값이 또 없을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그거는 다음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거는 df 함수명 소괄호 좋아요. 근데 제가 좀 강조드리는 거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 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것 같은데, 중요하다기보다 헷갈리는 특징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가지고 짚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매개 변수 반환값은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반환값이 중요한데, 매개 변수를 상세하게 쪼개서 다 이렇게 분해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매개 변수가 무엇인가? 매개 변수는 함수가 입력받는 값. 자, 주어를 잘 잡아야 됩니다. 주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코드를 실제로는 한 파일에 다 쓸 건데,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 한 셀에다가 다 쓸 건데,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거 어차피 한꺼번에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잘 잡는다는 게, 자,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함수고요. 오른쪽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두 개 다 합치면, 두 개 다 합친 게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 다 합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작성한 프로그램. 그런데 좀 구분을 해보니까 df 요렇게 리턴까지 돼 있는 요게 함수고요. 저 오른쪽은 뭐라고 표현하지?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자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예를 들어서 myList 있죠? 왼쪽 코드에서 보이면 myList. 야, 내가 함수야, 나 함수야. 그럼 내 함수는 입력을 받는 값이죠. 입력을. 그럼 누가 입력을 하냐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입력을 하겠죠.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 보면 리스트 에버에 리스트 1이란 걸 집어넣고요. 리스트 1 천천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 다섯 번째 줄 보면 리스트 2 집어넣죠. 그리고 마지막 줄 보면 리스트 3란 걸 집어넣죠. 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오른쪽 프로그램이 주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는 뭡니까? 이걸 실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인자. 근데 뭐 의미적인 거니까, 야, 이 매개 변수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해도 되지 않나? 맞는 말이죠. 리스트 1, 2, 3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어차피 리스트 1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마이리스트 쪽으로. 이름이 달라도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리스트 2도 마이리스트로 갈 거고, 리스트 3도 마이리스트로 갈 거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매개 변수 실인자 이걸 뭐 구분하냐 그러는데,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입력받는 부분을 myList라고 하고요. 입력해주는 애들을 실인자라고 하고요. 실인자는 매개 변수 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매개 변수가 어쨌든 여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리스트 1, 2, 3로. 받는 입장에서는 받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myList 받아서 우리는 평균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다.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제를. 자,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df 키워드에 hello라는 이름의 소괄호 닫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괄호 열고 사이에 hello 소괄호 열고 사이에 없잖아. hello 뒤에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도 되는구나. 그리고 함수 안의 내용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뭐 한 줄 띄우기. 자, 이런 함수가 헬로우에 있네요. 프론트만 하는. 그래서 헬로우를 한 번 실행해보고 두 번 실행해보고 세 번 실행해보니까 이 세 줄씩 밑에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헬로우 한 번, 헬로우 두 번, 헬로우 세 번. 야, 그러네. 뭔가를 내가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내가 값도 안 넣어주고 그냥 반복적인 작업, 그냥 함수가 있으면 헬로우 헬로우 세 번만 하면 될 거, 만약에 함수가 없었다면 프린트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한 줄 띄우기 12줄을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2줄. 그러니까 함수가 있으면 세 줄만 쓰면 됐잖아요. 이렇게 헬로우 쓸 때.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넣는 값이 없는 거예요. 넣는 값. 자, 또 한번 보면 오른쪽에 로또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df 로또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 마찬가지로 넣는 값이 없네요. 그리고 포문을 돌립니다. i에서 7 앞에까지. 그럼 6개까지 돌리는 거죠. 로또 번호 6개니까.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random.landint 이거는 뭐냐면 랜덤한 정수값을 뽑아내는 함수인데 1에서 45 사이에 로또가 아마 645 해가지고 아마 45번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1부터 45 사이에 어떤 난수 랜덤 값을 해서 럼에 넣고요. 그 럼을 한번 출력하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출력하고 거의 총 6번 하죠.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니까 3번 해봤습니다. 로또 번호 6개씩 3번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딴 게 아니라 로또 함수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야, 로또라는 함수는 소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넣는 게 없네. 넣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넣는 거 없이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있죠? 하나의 예니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매개 변수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구나. 자, 반면에 매개 변수는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개짜리 ABC 3개짜리의 매개 변수를 갖는 거를 만들 수도 있다.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아까 뭐 리스트 하나 받아 갖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df int avr 뒤에가 중요하죠.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a, b, c 세 개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겁니다. 입력 받아야 되죠 얘는. 그래서 뭐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를 더해 가지고 s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썸을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출력하는 함수다. 함수 끝났죠? 자, 사용을 해볼 겁니다. 밑에 리스트 에버가 아니라 이번엔 int 에버라 이름으로 만들어 놨다고 쳐. int 언더바 에버에 1, 2, 3 그럼 세 개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2, 10, 30,5 밑에는 이 함수 실행하니까 평균 30, 30이죠. 출력되고 2, 2,5 합이 9니까 나누기 3하면 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3.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나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처럼 한 개만 집어넣는 거 했는데 이번에는 1, 2, 3, 10, 30, 50 이렇게 3개짜리로 만들 때 3개로 만들었으면 사용할 때 3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매개 변수는 3개가 될 수도 있다. 조금 전에는 없기도 했는데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매개 변수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자, 3개를 넣을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거를 디폴트라는 말은 IT 우리 코딩 전산에서는 기본값 디폴트 있죠. 그러니까 짜장면집 가서 3그릇 주세요 이러면 중국집 가서 3그릇 주세요 하면 짜장면이 보통일 가능성이 많겠죠. 말 안 했으면 뭐 커피숍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3잔 주세요 하면 아메리카노 말 안 했으면 아메리카노지 뭐 이런 거 있죠. 보통 뭐 남자분들 말 안 하면 커피 뭐 마실래요? 하면 뭘 묻기래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의미가 뭐냐면 입력 개수가 모자라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한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아까 앞에서 똑같은 함수입니다. 값 3개를 받아가지고 평균 구해주는 건데 자 밑에 사용하는 거 보니까 int average 1, 2, 3 요거 문제 없죠? 자 근데 그 밑에 줄 보니까 int underbar av의 10
야, 10 한 개만 넣으면 어떡하니? 3개 넣어야 되는데. 야, 그 밑에도 2,2 두 개만 넣었잖아.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니까 밑에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여기 보면 밑에 에러 메시지에 7번 라인에서 int avr10 이 부분에 오류가 났대요.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 줄에 int avr이라는 함수는요 타입 에러가 났는데 missing 두 개가 miss 실종됐습니다.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두 개의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위치에 있는 아규먼트 매개변성 같은 말이에요. 아규먼트 B와 C, B와 C 값 없어서 오류 났습니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10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3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아, 나 뭐 넣어주면 되죠. 10, 20, 30. 근데 없으니까 오류가 나니까 자 이럴 때 오류가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줄에 자 디폴트 매개변수 기본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A, B, C였는데 만들 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B는 30, C는 5. 야, 네가 값을 안 넣으면 B 값을 혹시나 안 넣으면 30, C 값을 혹시나 5. 근데 A는 안 해놨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에러 나겠다 그렇죠? 왜냐면 A에는 디폴트 값을 안 해놨잖아. 그래서 예를 보면 뭐 값을 3개를 다 내면 문제 없어요. 1, 2, 3을 넣으면 1과 2와 3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평균 2를 구해내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넣었을 때 그러면 10은 A에만 들어가겠죠? 그리고 10만 A에 들어갔고 뒤에 두 마리가 없는데 괜찮아 내가 다 해놨어 30하고 5 그러니까 10 더하기 30 더하기 55 뭐 이러면 45가 되겠네 그렇죠? 45의 평균을 내니까 15가 나오는 거고 야, 두 개 들어갔을 때 2,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2, C 안 들어왔는데 괜찮습니다. 안 들어왔을 때 C는 5로 넣겠습니다. 순서가 있죠? 2, 2,5가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9죠. 2, 2,5 9 9를 3으로 나누면 3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값이 안 들어오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와 얘가 안 넣을 때를 대비해서 야, 내가 혹시나 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미리 탁 값을 넣어 놓는 거죠. 이런 것도 유용하게 진짜 많이 씁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에서 한 개 살펴볼 거는 앞에 예제 리스트는 한 개인데 값을 5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쵸? 리스트가 한 개잖아, 한 개. 리스트는 한 개지만 예를 들어서 리스트 1의 이름은 한 개죠, 리스트 1. 근데 안에 요소가 5개죠. 값이 5개. 그래서 여기 리스트 1이란 걸 한 개를 던졌고요. 받는 것도 보면 df 제일 윗줄 보면 마이리스트 한 개를 받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리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죠. A, B, C 이거는 정수 3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이거는 A, B, C 각각 3개를 받은 거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 개인데 덩어리 한 개를 받았는데 그 안에 값이 5개 있는 거. 한 개냐 3개냐. 그렇죠? 예제는 이거 뭐 똑같은 예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반환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반환값은 주어가 함수일 때 자, 왼쪽이 함수고 오른쪽 그러니까 예제에서 왼쪽 그림이 함수고요. 오른쪽 요 코드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주어가 함수라고 했을 때 함수에서는 돌려주는 값. 자, 왼쪽에서는 return average 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할 때 return average 이게 뭐냐면 반환값이에요. 자, 반면에 반환값이 프로그램이 돌려받는 값. 자, 오른쪽 그림에서 프로그램이 돌려받는 값이 반환값이래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뭐가 있냐면 자, list underbar aver에 소괄호 열고 list 1. 자, 이거 전체가 뭐냐면 반환값이 있죠. 이 반환값이 어디냐면 AVR1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사용예에서 list underbar AVR list 1은 이 자체가 값이 됩니다. 값. 예를 들어서 요 평균 같은 건 뭐 75.6이란 값이 되겠죠. 그거를 AVR1이라는 변수에 넣는 게 가능한 거죠. 반환값이 있어야 넣는 게 가능합니다. 반환값. 그러니까 반환값은 사용할 때와 만들 때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반환값 마찬가지로 없을 수도 있다.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다고? 예, 이미 벌써 했던 예제입니다. 자, 아까 했던 예제 보시면 반환값에 관심을 두고 보면 아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함수는
리턴이란 게 없었잖아,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냥 안에서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넣어주는 것도 없고 뭐 빼는 것도 없네 이거는. 아까 이건 매개 변수 없다고 할 때 나온 건데 매개 변수도 없어요. 근데 반환값도 없어. 문제 있습니까? 없죠? 다 됐죠. 오른쪽에도 로또 함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매개 변수 들어가는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리턴 값도 없네. 리턴 값도 없고요. 여기서 랜덤 수 6개 구해 가지고 프린트 6개 하고 끝내 버렸습니다. 돌려줄 게 없습니다. 반환값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런 생각이 있지. 반환값이 여러 개 될 수도 있습니까? 여러 개 될 수 없어요. 반환값은 꼭 한 개만 돼. 리턴 한 개. 반환값 여러 개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합니다. 반환값 리스트 1. 리스트는 한 개지만 안에 여러 개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통해서 반환값은 한 개를 반환하되 내용을 여러 개 넣으시면 되겠죠. 반환값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반환값이 없을 때, 자, 없죠. 반환값이 없을 때, 그럼 반환값이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환값 없는 거 조금 전에 나온 거 안에서 다 됐는데 문제 없었는데 내가 굳이 반환값이란 걸 꼭 만들어 보고 싶다. 꼭.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로또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자, 반환값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DF 로또 밑에 리스트 1은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맞죠? 반환할 변수. 그리고 숫자를 랜덤 수를 하나 구해서 밑에 보면 list 1.append num 했죠. 리스트의 요소에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맞죠? list 1이란 거에 난수를 하나 발생할 때마다 랜덤 수 하나를 저장을 하고 또 저장을 하고 폼은 돌면서 6번 저장을 한 다음에 return list 1 이렇게 반환을 했죠.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자, 이번에 로또라는 함수는 A는 로또 이렇게 돼 있죠. 로또라는 거를 A에다가 담겠죠. 반환값을. 그럼 A에 리스트 하나가 생기겠죠. A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니까 꺽쇠가 있는 대로 쫙 나오죠. B도 출력해 보니까 꺽쇠가 있는 대로 C도. 그러니까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는 등호로 A는 함수, B는 함수, C는 함수 이렇게 해서 등호를 사용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거 요 로또 함수 있죠. 왼쪽에 얘는 그냥 로또만 썼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등호해 갖고 뭐에 담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헬로 함수인데 반환값이 없죠. 요 함수 만든 거 보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헬로 함수에다가 A에다가 이걸 담아 봤어요. 코드 중간에 보시면 A에다 담았죠? 자, 그리고 L을 출력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제일 밑에 줄 보면 non이라고 나오죠. non, none. 야, 반환값 없는데 반환값 리턴이라는 걸 안 만들어 놨는데 네가 반환하면 어떡하니? non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환값이 없는데 반환을 하면 반환한다는 게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A는 hello 이거잖아. 그렇죠? 야, 반환이 안 되는데 뭘 반환을 하고 그래. 자, 반환 안 되는데 반환했으니까 에러는 안 낼게. 그래도 내가 살려는 드립니다. 살려는 드릴게. 그 대신에 non이라고. 다른 프로그램 가면 파이썬 말고 자바 뭐 C 이런 데 가면 에러 터지고 프로그램 종료하고 이럽니다. 근데 파이썬은 좀 초보자용 우리처럼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아주 관대해서 에러까지는 안 냅니다. 살려는 드리는 거죠. non이 그 대신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반환값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장함수, 모듈함수 이런 거 봤는데 자, 그러면 내장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때까지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함수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하는데 함수에서 중요한 게 매개 변수랑 반환값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구나. 그럼 만들고 사용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했죠. 이런 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럼 내장 함수 카테고리부터 모듈 함수 이게 뭔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장 함수에서 파이썬 함수의 유형과 종류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했던 게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라는 게 사용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들이죠. 저죠. 그래서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앞으로 보여야 될 내장 함수와 모듈 함수.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파이썬 개발자들. 파이썬을 만든 개발자들. 파이썬 그 사람들만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거 말고도
파이썬을 개발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 자, 그러면 야, 내장 함수는 모듈 함수는 또 뭐냐? 일단 우리가 만든 거 아니란 거 첫 번째. 자, 내장 함수는 파이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쓰면 되는 거고요. 모듈 함수는 이것도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쓰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설치 후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설치 후에 사용하는 모듈 함수를 살펴보면 표준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파이썬 개발자, 그러니까 파이썬 공식 개발자가 아니라 뭐 다른 외부 3자 개발자, 구글 개발자, 애플 개발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 자, 그러면 자, 내장 함수 말 그대로 built-in function. 여러분들이 뭐 집 같은 거나든지 뭐 이렇게 가면 built-in 옵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냉장고가 이제 집안에 다 박혀 있고 요즘 뭐 집 같은 데 보면 뭐 옷장 같은 거는 뭐 다 박혀 있고 심지어는 뭐 보통 그 뭐지? 에어컨, 난방기 이런 거는 보통 빌트인으로 다 돼 있죠. 옛날에는 우리 다 에어컨 뭐 사가지고 설치하고 이랬는데 뭐 요즘 아파트는 뭐 신축은 다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빌트인. 빌트인의 의미는 알겠죠. 그 말은 함수는 파이썬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십니다. 자, 그런 함수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들이 밑에 내장 함수 정리를 쫙 해놨죠. 자, 이 함수들을 정의를 해놨는데 이 함수들 이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건지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ABS 함수가 뭐냐? 우리 이 중에서 몇 개 써본 게 있을 건데 str 함수 어떤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문자열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타 등등의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예제를 보고 익히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도 아쉬우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우리 다 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 length라는 함수, for라는 함수. 자, 이거 함수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갖다 쓰시면 돼. 뭐야? 함수. 여기 보니까 del sum은 뭐냐면 sum이라는 거는 내장 함수 이름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앞에서 변수 sum은 sum 플러스 i 하면서 변수로 내가 써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sum을 변수로 쓰면 안 되는데 변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워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변수 쓸 때는 sum1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sum이라는 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내장 함수 이름이랄까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리스트 5개짜리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 1을 sum을 해요. 그냥 sum 함수 쓰면 그냥 합계가 되네? 어이씨 바보같이 반복문 돌릴 필요도 없었다 그쵸? 왜냐면 sum을 지네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럼 쓰면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sum 만든 거 아니죠? 그냥 쓰면 돼요. len 아까도 나온 대로 len 그때부터 이상해서 얘 내장 함수에 그냥 쓰면 돼요. 리스트 1에 대한 길이 5를 반환해줘. 만약에 3개짜리면 3을 반환해주고. 그래서 avg1 구해서 출력하면 그냥 나와요. 그 다음 예로 자 포라는 함수 써본데 포라는 함수는 뭐냐면 제곱승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별표 8 어떤 거 알죠? 2의 8승 그래서 포라는 함수는 2,8 이렇게 넣으면 2의 8승 2의 8승 2, 5, 6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 함수 같은 거 그냥 여러분들이 내장 함수 막 쓰셔도 된다라는 거 그냥 쓰셔도 돼요. 알기만 하면 쓰셔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도 된다. 다 만들었으니까 사용만 하시면 된다. 자, 모듈 함수. 그럼 내장 함수랑 모듈 함수는 차이는 뭔가? 자, 모듈 함수는 비슷한 함수들을 좀 묶어가지고 모듈로 나눠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쟤네들 개발자들이 만든 걸 모듈에 좀 묶어놨다는 거지. 그리고 특징은 내장 함수와 마찬가지로 만들 필요 없이 또 이득이죠. 여러분들 만들 필요 없어 사용하기만 하시면 돼. 그럼 내장 함수랑 똑같잖아. 차이가 뭐냐? 차이가 그거죠. 반드시 임포트를 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 이때까지 임포트 같은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임포트 제일 윗줄에 임포트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모듈 함수는 2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모듈하고 같은 말을 생각하면 돼. 파이썬 표준이 있고요. 외부가 있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로 구분되고요. 두 가지 중에 외부 라이브러리는 반드시 설치 후에 사용해야 된다. 자, 밑에 그림으로 정리하면 자, 조금 전에 썼던 내장 함수 sum, po, 뭐 len 이런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쓰시면 안 만들고 쓰셔도 되고 제일 편하죠.
사용자 정의 함수 이건 우리가 만들어서 아까 뭐 리스트 에버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했죠. 만드시고 사용하면 돼. 자, 모듈 함수는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내장 함수와 모듈 함수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임포트 해주셔야 되는 거.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임포트는 반드시 프로그램 코드 제일 윗줄에 해주셔야 되고, 자, 모듈 함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표준과 제3 라이브러리가 나누어진다. 자, 표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임포트만 하셔서, 외부 라이브러리는 설치 후에 임포트 하셔서 사용돼야 된다. 간단하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하기 전에 어떤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 임포트만 해서 쓰는 함수들입니다. 자, 매스, 랜덤, 뭐 데이트 타임 뭐 이런 거 있는데 수학과 관련된 거, 랜덤과 관련된 거, 날짜와 관련된 거, 스트링과 관련된 거, 그 위에 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듈 안에 함수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묶어놓은 묶음입니다. 매스라는 모듈에 가면 수학 함수들이 겁나 있는 거고요. 뭐 데이트 타임 가면은 날짜와 관련된 시간 날짜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요런 게 되는 거고요. 파이썬 표준. 그러니까 표준 말고 뭐라 했냐, 외부가 하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표준을 먼저 예를 들어서 보면 벌써 했던 거죠. 같은 겁니다.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뭐지? 랜덤? 우리 아까 썼죠. 뭔지 모르게 그때 설명 안 드렸는데 임포트 랜덤. 임포트해서 쓰는 거예요. 왜? 표준 라이브러니까. 이게 내장 함수였다면 이런 거 필요 없었죠.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random.landint 1,45 1에서부터 45 사이에 난수를 하나 발생시켜서 주는 landint 함수인데 이 함수는 그냥 쓰면 안 되고요.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임포트해서 쓴다. 됐죠? 자,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보면 오른쪽에 보면 random.choiceTempes 돼 있죠? 6개나 7개의 날씨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만 선택을 해서 반환해주는 초이스 함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라이브러리는 뭐가 있냐면 표준이 아니고요. 파이썬 표준 외부라는 거죠. 자, 얘는 설치를 해주고 임포트를 해주고 사용되어져야 된다. 자, 그거는 용법이고, 자, 어떤 게 있냐면 이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 내부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의 개발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사용만 할 줄 알아도 진짜 쉽게 쓰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름 자주 보는 numpy라는 건데 데이터 구조 및 수치 계산을 위해 효율적인 기능을 구현해서 제공하는 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이거는 그래프 같은 거를 그냥 숫자만 몇 개 넣으면 바로 그려져요. 그리고 뭐 판다스 이름 참 판다스 팬더 같은데 표 데이터 등 시계열 데이터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빅데이터 처리할 때 진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장고라고 하는 DJNDO 이거 뭐냐면 웹 만들 때도 다 됩니다. 요즘 웹 서버, 백엔드, 프론트엔드, 풀스택 개발할 때 이걸로도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텐서플로우, 뭐 NLTK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인공지능 AI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급 과정에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하는 걸 볼 거야 될 건데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거 처리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구나라는 이런 막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실제 예를 코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코드를 보니까 import matplotlib pyplot as plt. 자, 이건 뭐냐면 이 임포트를 하죠. 임포트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돌렸는데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보니까 밑에 모듈라 파운드 에러 제일 밑에 줄을 보고 no module named matplotlib 이런 모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임포트는 해줬는데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설치를 안 해줬거든, 그죠? 그래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코드 보니까 설치를 어떻게 해주냐면 그 다음 장에서 자 터미널을 여시고, 터미널이 뭔지 잘 기억 안 나신다면 우리 파이썬 기초교육 첫 번째 설치 부분 가셔서 파워쉘로 실행하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파워쉘을 모르겠다면 커맨드 창 가셔도 돼요. 커맨드 창. 그래서 터미널 여셔가지고 밑에 코드를 pip 띄우고 인스톨 띄우고 matplotlib란 걸 쳐주고 엔터를 치면 밑에 화면처럼
뭐 10% 20%쭉 출력 설치되는 화면이 콘솔에서 보일 겁니다. 터미널에서.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석세스가 뜨고 그러면 다시 코드 창으로 가셔서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코드 창 실행해 보면 중간에 그림 있죠. 이런 그래프가 간단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코드는 별거 아닙니다. 이 as plt는 앞에 matplotlib 플롯 이름이 너무 기니까 plt라는 이름으로 as 대신해서 alias란 뜻인데 별명으로 간단히 짓겠다. 그래서 plt.plot plt.show.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함수, show라는 함수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매트플롯이라는 거 안에 만들어진 함수고 이 플롯이라는 함수는 리스트라는 것을 값으로 받네. 그렇죠? 그 리스트라는 거를 매개 변수로 받으면 뭘 출력해 주는 거냐면 show를 했을 때 그래프를 그냥 그려줍니다. 훌륭하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를 한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메소드는 진짜 내용이 좀 어려운데 메소드는 좀 함수랑 비교했을 때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하는데 우린 클래스는 객체 지향에서 좀 안 배웠으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드는 거는 좀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도 나올 거니까 자, 위에 보면 df list live 1 이런 게 보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죠. 리턴까지. 근데 그 함수 바깥에 제일 윗줄에 보면 클래스 calt calculation 뭐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뭐냐면 여기 list avg1이라는 메소드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클래스 안에 있는 거는 메소드라고 하시고 이 메소드를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클래스 만들 때 그 안에 만든 거죠. 그럼 이 클래스는 뭐 하는 거냐? calc. 자, 밑에 보시면 calc 가로 열고 닫고 이거 함수 아닙니까? 아니, 함수 아니고요. 저기 클래스잖아. 이름이 클래스 대문자로 돼 있잖아. 그렇죠?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obj1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죠. 어렵죠? calc 가로 열고 닫고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생성자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calc 클래스로 obj1 객체를 만들었다. 자, 객체를 만들었고 그러면 list1은 5개 있는 리스트고 자, 밑에서 obj1은 뭐냐면 객체.점 메소드 우리 함수라고 했죠. 이런 패턴이 많았잖아. 그렇죠? 아까 뭐 plt.show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에가 객체.점 메소드 그리고 소가를 열고 닫고 리스트1은 매개 변수를 넣어줬다. 그래서 여기 값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값이 오는데 반환값은 평균값이 오고 그걸 출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정도만 이해하시는데 객체점 메소드 우리가 칼크 이런 거 만드는 일은 거의 없을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건 함수를 만드는데 그 함수를 클래스 안에 집어넣어 놓고요. 클래스 만들 때 함수를 만들 거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름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함수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메소드라 불러다오. 칼크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메소드입니다. 멤버 함수입니다. 메소드라고 불러다오. 사용할 때는 객체.list avg 뭐뭐점 메소드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객체점은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calc라는 클래스의 생성자 만드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 칼크도 위에서 만들었죠. 칼크 위에서 만들었고 밑에 칼크 가로 열고 닫고로 꼭 함수 쓰는 것처럼 사용해서 만들었네. 그렇죠? obj1은 객체. 그래서 이거 함수는 아는데 메서드 몰라서 나중에 좀 코드 볼 때 당황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객체 지향 카테고리는 또 한 챕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좀 기초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람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람바다 함수, 람다 함수. 람다. 자, 람다라는 거는 최신형 함수고요. 이제부터는 현재에서는 람다를 거의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람다가 그냥 대세 중에 대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람다 함수는 좀 정리를 하면 초간단 줄임 함수입니다. 진짜 초간단 줄임 함수.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약어라는 거죠. 약어.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 뜨뜻한 아메리카노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뭔가를 다 줄였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면 함수의
이름이 없다. 함수 이름조차 안 쓴다고? 뭐 리스트 언더바 avg 이런 게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없다. 그 한마디로 하면 익명이다. 익명 함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익명 함수 변수에 넣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지? 자, 함수가 변수다. 함수는 가로 열고 닫고 있는 기능을 하는 역할이고 변수라는 거는 뭐 리스트 같은 고급 변수 아니면 뭐 플롯 인트 같은 데이터를 담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파이썬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아까 등호에서 넣되 아니 그거는 함수를 사용할 때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 값을 넣는 거고 반환값 변수가 되는 거고 함수 자체를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를 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자, 보면 람다 함수 사용법을 보면 lambda 람브다가 아니고 람다죠. 파란색 키워드를 쓰시고요. list 이거 람다 함수 이름입니까? 이름 아니고요. 여기 리스트 1이 뭐냐면 매개 변수죠. 야, 매개 변수면 소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괄호 열고 닫고 따위도 초간단 줄이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1이라는 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다음 콜론이 있죠. 콜론 땡땡. 그리고 땡땡 뒤에는 뭡니까? sum list 1 랭 list 1. 합계에다가 길이로 나눈 구하는 거네. 이게 그냥 함수의 바디 평균 구하는 내용이죠, 내용. 그리고 리턴 값이 쓰면 뒤에 리턴 값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러면 특징이 소괄호를 못 닫고도 뺐고 함수 이름도 없네. 함수 이름 없으면 뭐가 문제일까? 인마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름이 없잖아.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금마, 점마, 금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람다 함수는 어떨 때 쓰냐면 여러 번 사용할 때 말고 함수를 부득이하게 한 번만 사용하고 만들어서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사용할 거니까 이름조차 지워줄 필요가 있느냐? 그럴 때 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도 이름도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등호 여기 있죠? list underbar avg라는 변수명이죠. 변수명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요. 이게 함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줄 보면 list underbar avg 가로 열고 닫고 이거 변수였는데 가로 열고 닫고 함수처럼 쓰네. 그리고 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리스트 1을 받네. 그 위에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 함수라는 거는 사실은 오늘 간단한 예제로 형태만 봤는데 왜 사용하는지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지 이제 카테고리가 좀 어렵습니다. 함수를 변수로 사용한다는 말은요. 그 매개 변수 자리에도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매개 변수 자리에 매개 변수잖아. 그 변수에 함수를 넣는다고 뭔 소리야? 거기에 결과값을 받는 콜백 함수 같은 내가 요청을 하고 네가 다 되면 결과가 올 때 기다렸다가 네가 다 되면 출력하는 그런 콜백 함수. 콜백 함수 같은 거 개념이 기초 과정에서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또 나중에 뭐 GUI 프로그램 같은 거 들어가면 우리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 콜백 펑션이 되는 부분 아니면 이벤트 리스너 같은 객체 안에 있는 그 함수, 그러니까 객체 안에 들어가는 리스너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응용에서 진짜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최고 대세로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코틀린부터 해가지고 자바에서도 람다 함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추가적으로 어려운 내용이고 이제 소개만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파이썬 기초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함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개 변수와 반환값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와 반환값은 우리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만들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거고 그럼 굳이 파이썬 특성상 우리가 안 만들고 있는 거 잘 써도 된다. 그 종류 중에 그냥 쓰면 되는 내장 함수 그냥 쓰면 되는 내장 함수 그리고 임포트를 해서 써야 되는 모듈 함수 임포트를 해서 쓰는 게 모듈 함수인데 표준 함수는 임포트만 하면 쓰면 되지만 파이썬 표준은 외부는 설치를 하고 임포트하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객체 지향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에서의 메서드와 함수를 살짝 비교 한번 해봤고요. 최신식이 되는 람다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기초교육 마지막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